안녕하세요. 노천과 함께하는 행복특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있죠. 바로 가족인데요. 여러분들께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여기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문학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업 컨설턴트 노천 선생님의 특강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천입니다. 노천과 함께하는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또 TV 무대라는 데를 경험도 없이 처음 서봤고 누구에게나 초입은 있고 신입인 시절이 있을 텐데 저한테 처음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 코너가 다가왔는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강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족애입니다. 뒤에 사랑의 자가 따라오는데 지구에서 지구 인문학 중에서 가장 따뜻한 인문학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음악 하나만 듣고 같이 강의를 풀어갈까 합니다.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how I feel. You understand what it is to be a strangers and the sun from the land. Take my hand. 자, 음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음악은 렛미온이라는 니미어라는 번안가요인데 가왕이신 조용필님께서 미 8군 무대에서 흑인 병사 한 분이 생일 노래로 틀어달라고 할 때 원곡보다도 더 잘 불러서 이걸 방송국에 추천할 정도로 무명의 가수일 때, 원래 조용필 씨는 세션이었습니다. 뮤지션. 서태지 씨도 신화에서 기타 치던 기타리스트였고 원래 보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 노래를 먼저 틀어달라고 했던 건 가족의 구성원인 가정의 분포와 구성 그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니미어라는 노래는 베이스에 한을 깔고 갑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만 더 이 노래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You know how 요 I 한의 feel. 음악이 베이스로 깔릴 때 저는 전문 춤꾼 아니지만 요렇게 전문 춤꾼들처럼 춤추면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을 요렇게. 자, 음악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한을 가족 얘기를 하기 전에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건 가족을 지탱하고 경영하고 끌고 가는 주체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이 있다면 엄마입니다. 단연코. 엄마가 선장이고 엄마가 진두지휘하는 CEO예요. 구성원을 리드하는 엄마라는 분은 분명히 베이스에 한을 깔고 가는데 그 한이 열등감으로 시작되는 한이면은 그 가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아니고 열등감 반대어가 자존심 뿌리가 열등감입니다.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반대말이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귀하고 예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엄마가 한이 많아서 대접을 못 받고 결여된 채 그 가정을 구성하고 꾸려간다면 엄마의 피해의식 같은 게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들한테 대물림된다라는 이 진실이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그 안에 따뜻함이 결여된다면 한으로
실례로 잘 이해를 못하는 표정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둘째 아이가 유학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둘째 마치면 유학 마치면 제주도로 여행 한번 다녀옵시다라면 한이 많거나 열등감의 가장인 아빠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미쳤나 먹고 살 시간도 없구만. 요게 현실적인 대화, 소통 그리고 이야기거리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고 안락하고 따뜻한 집안에는 항상 평화와 배려와 정과 사랑이 상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가장이 자존감이 아니라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자존심. 자존심이 뛰어나면 자존심의 뿌리 자체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친구가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뱉어내는 말이 이게 미쳤나? 집 구석에 무슨 돈이 있다고 집 안을 집 구석으로 비하를 해버립니다. 우리 집안은 여유와 안락함과 평화로움과 가정에 조화가 없는 집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과 파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복제되고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한이 많은 엄마는 한순간 늘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안 하나 지혜비 닮아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처럼 구니까. 부모가 버럭 소리 잘 지르는 가장이 있으면 아이들은 십중팔구 따라합니다. 나쁜 건 빨리 복제되는 거니까. 나쁜 거의 본성이 빠릅니다. 빨리 복제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의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피해의식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못 해. 난 스펙이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난 절대로 할 수 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못 해.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증오? 또 사랑이 우리 패널 분들께서 미움 또 불행.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 땅의 모든 우울증 환자가 관심 밖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울해진 거예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자기를 귀하게 존귀할 귀자니 존자니 자기를 귀하게 느낄 감자 귀하게 느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자존감의 정의예요. 그런데 자존감 반대가 자존심이니까 자기만 있는 것 상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뭐로? 화, 분노, 증오, 짜증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확! 이거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좀 리얼하게 하는데 이거 절대 실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리얼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이 닭개배. 특히 경상도 쪽에 성적표 가져와. 갑자기. 성적표. 그 아이들은 100% 아니요 120% 자아가 조각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도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PC방으로 향합니다. 20분 뒤에 와야 되겠다. 딱 20분 걸리니까 엄마 아빠 싸움이 그만큼 싸움의 노출 빈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평화와 조화와 사랑을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 자아가 조각나면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같은 폭언과 폭력성에 맞서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반대급부를 선택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빠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괴물, 폭력성, 폭언 그리고 자아가 조각남으로 해서 사회성 결여로 그런데 사회성 결여는 좀 이따 ADHD로 과잉 그 결핍증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게 자의식을 관리 못한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출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을 베이스에 깔고 가면 엄마가 한이 많을 때는 가족 구성원이 안 들어옵니다. 내게 급하니까. 그거를 누가 만드냐면 아빠라는 괴물이 만들어요. 아빠의 독성과 억압과 상처로 인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퍼펙트한 지배자입니다. 지배자는 무조건 찍어 누르고 고함 지르고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부셔버립니다. 심한 분들은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조용히 하라 했다, 확 밥상을 엎는 흉내를 내면 밥을 들고 덜덜덜 떨고. 대다수 부모들이 그랬어요. 기성세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부장이 심할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 자아의 존중이 있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는 엄마 뒤로 숨습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낯선 환경이 굉장히 어색하니까. 그때 인사해야지 하고 질질 끌듯이, 마치 반려견 끌듯이 끌고 나가고 인사해야지 하고 머리를 푹 숙입니다. 가고 난 뒤 엉덩이를 때립니다. 내가 네 때문에 창피해 죽는 줄 알아. 네 바보야? 이렇게 잘못된 자아관을 가르쳐요. 엄마의 가치관으로. 엄마의 가치관이 한에 엉켜 있거나 피해의식에 완전히 세팅된 가치관이라면 아이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의식이라는 건 무섭고 두려울 때 엄마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원래 있습니다. 아이가 두렵고 무서울 때 엄마 뒤로 숨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가고 난 뒤에 아까 약간 낯설었지, 엄마도 그랬어,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여야 되는데 때리고 훈육하고 나무랍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자아가, 부모도 아이 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이한테 그렇게 훈육받았던 거예요. 혼나고 쉽게 야단 맞고 쉽게 폭언에 노출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자아가 존중됩니다. 아이들 자아는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의학자고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자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칼융도 똑같은 말을 해요. 5세에서 7세 사이에 아이 자아는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강기, 프로이트가 한 말이에요. 쭈쭈를 먹기 싫은데 많이 물리고, 쭈쭈를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고 화난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가 쭈쭈 하나를 자기 욕구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가짜 자아가 만들어져요. 6살 때, 7살 때 만들어져야 될 마음자리가 아이가 욕구가 부족하니까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집만 골라서 합니다. 이렇게 생글생글 웃어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쭈쭈를. 이게 슬픈 거예요. 아이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괴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엄마의 욕구가, 엄마의 피해의식이 열등한 그런 감정들이 아이를 그렇게 훈육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또 잦은 말다툼과 싸움. 내가 앙케이트 조사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받기 싫은 앙케이트가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돈 없다고 어른들이 징징거렸으면 아이들 꿈이 장래 희망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저렇게 덩신처럼 안 살아야지, 난 절대로 저런 남편 안 만나야지. 아이들은 점점점 괴물이 돼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폭력이 강한 아이들은 폭력성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여자인데도 머리를 남자처럼 기릅니다. 절대로 힘이 없다라는 걸 어필합니다. 그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저는 전공이 법학입니다. 법학에 공동정범이라고 있어요. 공동정범. IMF를 부르고 국가가, 그 다음에 세월호 배가 뒤집어지고 세상 천지에 300 몇 명을 그걸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동정범이에요. 공범이고. 이건 우리 욕망이 집단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만드는 괴물적인 그런 사회성이에요. 점점점 우리의 자아는 더 심하게 조각날 거고, 반면에 평온하고 자존감과 정말로 그 친구들이 비전과 꿈을 향해 클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은 부모들이 바로 서 있습니다. 부모들 스스로가 자존감 덩어리들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은 뿌리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사람이
아리랑 첫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리랑 아리랑. 2절은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하면 딱 닫혀버립니다. 2절이 어리랑 어리랑 자기 얼이 들락날. 3절이 울입니다. 울타리 가족, 우리 가족, 무리족자. 울타리 우리 가정. 우리랑 우리입니다. 우리를 줄인 말이 우리고 우를 쪼개버린 말이 알입니다. 알맹이. 그러니까 좀 전에도 코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코드는 자기의 알맹이, 전공입니다. 전공.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온하고 자존감이 크게끔 해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울증 환자를 봐요. 아이 예뻐 하루에 2-3번만 해주면 반드시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 예뻐가 아니라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아이의 팽개쳐 내버린 폐기처분한 관심 밖의 대상의 무관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면 남자들은 공황증에 노출됩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힘이 있어야 자만심, 자존심도 키우죠. 나중에는 힘도 없어요. 무관심 밖의 대상이 되면 에너지는커녕 사는 의욕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열등감 덩어리를 건드려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하는 것을 하루에 한마디씩 칭찬해 주는 게 더 빠릅니다. 와우,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와, 내 아들아 참으로 네 멋지다. 엄마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 조건에 너는 굉장히 자아가 건강하구나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아가 조각 나 있으면 스스로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요? 삶 자체가 지배자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지배자는 여기에 능숙합니다. 화, 분노, 증오, 짜증을 잘 냅니다. 확 조용해라 했다. 시끄러 하지마. 확 조용해랬지. 혼난다. 이런 게 아예 습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화된 버릇을 줄임말이 습입니다. 그런 버릇에 매일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아빠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심장병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있죠. 왜 인류의 고통이 있는 줄 압니까? 뭐 인문학이니까. 코로나, 팬데믹, 제레믹, 다이아몬드에 총균 세보면 인류가 있는 이상, 그리고 법이 태동한 이상은 늘 바이러스, 균은 있어 왔습니다. 그 균을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인류는 진보하고 진화해 왔던 거예요. 인류의 고통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무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의 자기 스스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완전함인데, 원래 존귀한데, 원래 자존감 덩어리인데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나를 그런 피해의식에 찌들려 버린 괴물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한이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엄마 대에서 한을 끊어버려야 되고,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엄마의 효를, 예와 효를 다하고 싶으면 엄마가 끊지 못한 그 한을 건강한 자기 자아로 완벽하게 세팅해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원죄가 있고 저식이 있다면, 인류의 정말로 무지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예쁘고 자존감 덩어리라는 걸 인정해 줄 때 그 원죄가 사라지고 바뀌는 거지, 원래 원죄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었고 조각난 자아가 인류 역사에 등극시킨 게 죄의식이고 원죄입니다. 죄는 스스로 자존감 덩어리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사람은 안 하니까 부처님이 7발자국 쪼매난 꼬맹이가
7발자국 걸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로다 얘기한 거예요. 요만한 작은 애기 부처님이 안 하니까 애기 예수가 물 부으면서 죄 사함을 대신 참여한 거예요. 그런 연륜 작은 성자님들도 우리 대신 속죄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데, 우리는 이부에 한 것처럼 어리장한 신이 된 어른이잖아요. 잘못된 자는 반드시 지배자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배자 거꾸로는 배려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지배자 거꾸로 지도자가 가정에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불우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자아 존중을 통해 큰 스펙을 쌓고 끝없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자아가 조각난 친구들이 부모를 다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뿌리 자체가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까지 큰 인물이 계신 집안에는 반드시 그 불우한 조건 속이지만 발음으로 할아버지의 원력과 부모들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결여되어 있지만 반드시 명문대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지닌 건강한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만 대다수 어린 친구들이 지금 몸만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어른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존감 덩어리가 출발을 하는 건 사랑의 배려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에 찌들려 버린 이 친구가 하는 사랑은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중독된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니한테 베푸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요렇게 싸웁니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친절하게 안 하면 내 가만 안 있다니까. 에이고 지는 요렇게 합니다. 요게 대화의 주된 스토리예요.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고, 그러다 싸움하면은 더 깊어지면 본질은 사라집니다. 주제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집안 싸움이 돼버려요. 본질도 없이. 이런 걸 아이들한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노출시켜 왔다라는 거.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면 그 무관심의 주역이 뭡니까? 상대 배우자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만날 때 또 다른 아빠를 무의식으로 땡깁니다. 잠재의식이. 그래서 아빠처럼 나를 안아주고 아빠처럼 무한정 사랑을 부어주고, 정말로 아빠는 딸을 정말로 보물처럼 여깁니다. 보석처럼. 안아서 키우고 뽀뽀해서 키우고 쓰다듬어 키우고.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스킨십을 한번 하기에도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어색함으로.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안아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딸과 아들이 칠순 노인네가 돼도 90세 엄마한테는 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아빠 닮기 싫었고 엄마 닮기 싫었지만 어느새 그 싫어했던 걸 모방하고 카피하고 따라하면서 내 아들, 딸들에게 고함과 파괴적인 언어의 그런 잦은 노출로 우리 아이도 점점점 자아를 조각난 채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울증 환자는 예쁘다고 인정받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한테 공황증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거는 존재감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점점점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여보 힘들지? 당신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는데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집에 와서 하세요. 들어올 때 와 우리 신랑 어깨가 이래 넓었어 하고 정말로 말로 그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피곤해도 한 번쯤은 이벤트 삼아 꽃다발에 이름 적어서 당신 생일날 못 챙겨줘서 미안해하고, 그럴 때 카드 끊는 거예요. 술 먹을 때 끊는 게 아니라 자필로 적어놓고 부족한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조각난 자아들의 아이들한테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꽃 한 다발이 전달해 주는 가정은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뒤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예쁜 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또 선물하리다. 꽃집에 들어갔는데 당신을 닮은 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그리고 또 말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꽃다발 또 선물해 드리리다. 그리고 몰래 가서 생존에 계신 장모님들한테 10만 원 봉투에 장모님 나이에 맞게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액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장모님 닮은 예쁜 딸 보내주셔서 내 인생 최대의 영광입니다. 다 전화 옵니다. 강서방 죽을 병 걸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배자들은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불효자들이 많이 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립 서비스, 입으로 사랑을 표현하듯이 잦은 스킨십을 해주십시오. 죽고 나면 사랑한다고 표현 한번 해본 적 없고 꽃다발 한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아내는 백송이, 장미가, 대공이 다 말라 삐뚤어져 떨어질 때까지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꽃, 대공이 다 떨어져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꽃다발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구성하는 조건을 보니 적당한 테크닉도 필요하고 스킬, 정을 나누는 스킬 같은 거, 이건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로 실천하는 게 제일 빨라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칭찬하는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당신은 부은 얼굴도 섹시하다. 그래서 고래를 춤추게 한다잖아요. 예쁜 칭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꽃다발 한번 줬으며 언제 가족들한테 모월 모시에 시간 좀 비워놔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고기 맛있게 하는데 아빠가 예약해놨다. 우리 예쁜 딸을 위해서 이런 립 서비스 한 번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꽃다발 저 상담하러 오면 내가 바로 요 금이 여기가 행복입니다. 여기는 더 큰 돈이 있어요. 가볼게요. 저는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잘 모릅니다. 자아가 조각 나는 게 어떻게 복구하는지. 자, 여기로 갑니다. 한 발을 디디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가 행복이라니까, 요 금이. 그러니까 가기가 무섭고 두려운데 한 발 더 뗍니다. 자기는 진짜 행복하고 싶으니까, 정말로 사랑받고 싶으니까 뗍니다. 뗍니다. 살짝 떼는데 내 영혼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가짜 자아잖아요. 네 한 발짝만 더 떼면 죽여버린다. 니는 적당히 돈에 찌들려 살고 적당히 우울해야 되고 적당히 니는 찌질하게 살았잖아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맨날 습관화된 버릇이 죽겠다, 죽겠다, 슬프다, 외롭다, 아프다, 나는 괴롭다, 나는 거지 같다, 찌질하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살기 싫어하고, 에이스가 있으면 돈도 있고 사랑도 성취하고 좋은 가정을 다 가집니다. 에이스들은 프로니까. 근데 비이스입니다. ABC, 비이스 양다리 걸칩니다. 절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시이스들은 평생 죽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열등하고 자기는 피해의식 덩어리고 나는 못 먹고 못 살아야 되고 절대로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 자체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이 못 먹고 못 살고 거지처럼 살아왔어요. 적당히 돈 없어가 매일 돈이 없어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돈이 있어 행복할라 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무서운 거예요. 못 갑니다. 가다가 다시 거지처럼 살아라 했지. 자기 자아가 속삭입니다. 가짜가. 그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야 평온하니까. 여기에 늘 살았으니까, 거지처럼. 그런데
이런 운명론자들은 C급의 삶입니다. 평생 죽 빨아먹고 사는. 근데 B서들은 운명에 도전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내 미래의 가치를 향해 나는 나아갈 거야. 이 자들이 숙명론자들입니다. 나는 운명을 거부할 거다. 저 선생이 그랬어. 사주팔자를 돌려서 쓰라고. 엉키면 풀어라 했다. 그 운명을 도전하는 자를 숙명론자라고 합니다. 훨씬 더 평온한 삶이 기다려요. 무섭고 두렵지만 끝없이 도전한 자들이에요. 무섭고 외롭고 아팠지만 미지의 세계를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지만 갑니다. 한 발 더 갑니다. 숙명을 거부하고 운명에서 더 갑니다. 또 한 발 나아갑니다. 용기와 신념과 신의로서 자신을 믿고 여기에 서는 자를 하늘의 순리대로 복받고 산다 해서 천명론자라고 합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숙명을 거부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고자 선 자들, 이 자들이 명문대가의 주인공들이고 자존감의 뿌리들입니다. 자존감은 무조건 자존감은 자신감 덩어리예요. 피해의식은 전부 다 노예 근성이고 전부 다 열등감 덩어리예요. 못합니다. 도전 안 해요. 엉켜 있으니까.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엉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꽃다발 한 다발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끝없이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아줌마가 아주머니 더하기 엄마입니다. 새로운 신종어가 아니고 아줌마가 아주머니인데 엄마라고. 이걸 합성한데 아줌마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집집마다 보내준 거예요. 바빠서 못 들리니까. 그게 우리 엄마예요. 애기 집 빌려줘서 발길질해가 갈비뼈 아프게 했죠. 생사나 낳으니까 안아줘서 허리 아프게 했죠. 낳고 기르고 학습하고 훈육하고 학교 보내줘서 성인 만들어 결혼한다고 집안이 휘어지죠. 대출금에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그런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효를 했다고 절대로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여러분들도 아이 때 괴물이 지금 어른 괴물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집착만 키우고 있는 그런 어른 괴물이 돼 있는 건 아닌지 끝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또 자격지심이 있으면 피해의식이 있다면 주인의식도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은 자기 자신을 이뻐하는 겁니다. 제가 속된 말 한마디 해볼게요. 인간이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냐면 끝없이 자기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토 치면 거울 속에 자기가 속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거울 속에서 자기인데 하토 치는 자기가 하투, 고스톱 치는 자기가 거울 속에 자기가 실체인 자기를 속입니다. 원래 자신을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일주일 뒤가 기대되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지 않고 늙지도 않아요. 꿈이 있는 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자들은.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학원을 보내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글로벌하게 놀게 해주고 그게 세계관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세계관은 화목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에서 빙그레 웃어주는 엄마의 미소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기에서 거대한 글로벌한 세상을 보는 거지. 거기에 돈을 보내주고 학교를 다 마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출발할 기회를 잡는다면 자존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력은 말로 서비스해 주는 거. 사랑해요. 아들 한번 안아보자고. 끝없이 스킨십으로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화이팅 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멋있다. 나는 자랑스럽다. 네가. 또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이 배를 빌려주셨죠 하고 철든 말 한마디만 해봐요. 크림이 아니더라도 한번 누워보세요 하고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이런 멋진 건달 협객은 돼야지. 나이만 먹고 한 거는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면서 폭언에 노출시킨 채 끝없이 자존감, 반대말 자존심만 챙기는 그런 아이 괴물을 만들어 갈 겁니까? 가정이라는 건 인류 최고의 학당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육원이에요. 가정은 그 속에서 그윽한 향기로운 사랑이 피어나는 것, 내 진실 땐 말 한마디가 첫 단추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다. 딸아, 그때 아비가 손찌검해서 미안하구나 하고 15년 전에 것도 아직까지 지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참회라는 거. 저는 원래 가정인문학이 제 주 전공입니다. 얼마든지 더 여러분들을 감성을 자극할 수 있으나 피해의식의 뿌리는 다 슬픈 얘기예요. 피해의식 반대가 주인의식이니까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능히 이룩하지 못할 비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룩한 집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인문학은 사람다움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건 정이 결여된 가정이 아니라 극하게 넘치는, 대정이 끌어 넘치는 큰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갈무리하겠습니다. 예.